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미난 소재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뭐 안 중요한 건 없죠. 그런데 또 뼈가 약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약하면 생기는 증상들이 있죠. 물론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척추가 이렇게 압박골절이 돼가지고 키도 좀 줄면서 허리에 요통이 많이 생긴 다음에 그 척추체라 그러죠. 뼈가 이렇게 좀 주저앉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게 체중이 들면서 어떤 장기들도 다 눌리고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뼈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뼈를 강하게 하는 뼈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뼈를 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골다공증을 벗어나려면 미리미리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 한꺼번에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 약을 드실 수 있는데 골다공증 약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고, 이 약이 부작용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뼈는 우리가 뼈를 만드는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그러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파골세포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는 언제나 뼈가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조골세포와 뼈를 만드는 세포와 파괴하는 세포가 균형을 이루면서 뼈를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도 좀 바뀌고 골격도 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자기 몸 상태에 맞게 뼈가 리모델링이 된다 그래요. 즉 뼈가 이제 좀 필요한 부위는 더 조골세포에서 뼈를 만들고, 뼈가 필요 없는 부위는 파골세포가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뼈의 상태를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의 상태에 맞게 맞춰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골세포를 골다공증 약으로 보통 억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필요 없는 뼈는 또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면역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뼈를 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충실하기를 권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뼈를 강하게 하려면 먼저 뼈는 실제로 몸에서 어떤 축을 유지하고 근육이 달라붙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적절히 작용하면 뼈가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뼈를 강하게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뼈가 이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축으로 적절한 힘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뭐 조심해야겠지만 슬쩍 점프를 한다든가 이게 서 있으면서 다리에 어떤 힘을 딱 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 쪽 뼈로 따진다면 다리의 앞쪽, 허벅지 앞쪽은 대퇴사두 근육이면 뒤쪽은 슬근이라고 하죠. 이 앞뒤 근육이 동시에 딱 지그시 힘이 딱 가는 운동, 이런 게 되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스쿼트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등산하면서 다리에 힘이 빡 전체적으로 근육에 힘이 가면서 뼈를 좀 슬쩍 압력을 줬다 풀었다는 이런 뼈에 어떤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이런 운동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누워서 하는 운동이나 수영보다는 약간 등산이라든가 스쿼트 같이 앉았다 섰다 같이 우리가 뼈 주변의 근육이 동시에 딱 수축하는 그런 운동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쪽 근육만 쓰면 오히려 뼈가 강할 것 같지만 그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로 따지면 이두근만 하면 이두근만 강해지고 이쪽 근육이 안 강해지면 이 뼈는 오히려 약간 그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를 중심으로 앞뒤 근육, 좌우 근육이 균형감 있게 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수축하는 운동,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뼈 운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뼈를 만드는 물질을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뼈를 만드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칼슘입니다. 칼슘. 칼슘이 많이 들은 음식들이 있죠. 뭐 멸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유에도 들 수 있는데 우유가 잘 소화가 안 되면 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잘 소화되시는 분해 안에서 우유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치즈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근데 칼슘만 온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다시마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역, 이런 데 이제 해조류가 많죠. 그래서 좀 바다 쪽 음식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멸치도 드시고, 다시마나 미역, 이런 것도 같이 드시면 좋겠죠. 정 안 되시면 영양제를 이용하는 게 좋죠.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런 게 좀 들은 영양제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양제로 먹다 보면
약간 위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위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슘이 들어온다고 이게 다 실적으로 흡수가 되는 건 아니죠. 흡수를 도와주는 건 뭐냐?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자, 그래서 비타민 D를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은데 요새는 햇빛으로 섭취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 병원에서 비타민 D 수치를 잰 다음에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고 영양제로 또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름에 충분히 햇빛을 쐬면 좋은데 또 햇빛을 너무 많이 쬐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다면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생선 중에서는 우리 심해 생선 중에 뭐 연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용하면 됩니다. 버섯 중에도 좀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몸 안에서 들어왔다고, 칼슘이 들어왔다고 이게 다 뼈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흡수를 도와주는 거는 비타민 D지만 뼈로 보내는 거는 또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 비타민 K도 영양제로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는 비타민 K가 좀 많이 들은 거는 콩이 발효된 식품들에 비타민 K가 많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결론 청국장이나 그 일본 식품 중에 나또 같은 게 콩이 발효되면서 거기에 있는 좋은 우리 몸 안에 도움되는 균들이 발효를 시켜서 생긴 비타민 K를 만든 게 또 뼈로 칼슘을 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흡수시키는 건 비타민 D, 뼈로 보내는 건 비타민 K 이런 게 들어와야 실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법과 칼슘을 이제 흡수되게 하고 칼슘을 뼈로 가게 하는 부분까지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에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근육 강화하는 영양제도 같이 드셔야 되는 거죠. 근육을 강화하려면 당연히 아미노산, 그 중에서도 분지사슬 아미노산, 그게 루이신, 아이로신, 뭐 발린 이런 성분인데 그런 걸 좀 드시려면 이제 살코기를 드셔도 되고 또 치즈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릭 요거트 이런 걸 좀 드시면 요거트에는 뼈를 강하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 단백질도 많기 때문에 근육도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오메가3를 같이 드셔야 된다. 이런 걸 같이 하시면 근육도 강화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칼슘을 잘 흡수하게 하는 방법, 뼈로 보내는 방법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잘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뼈를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를 강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몸을 유지하는 뼈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유지하면서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